다음에는 그 좀 간단한 내용인데 쓸만한 것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할 때 이제 그 유용한 기능인데 집이랑 enumerata인데 그 집은 아까 제가 좀 한 것 같긴 한데요. x하고 이제 y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 보통 이제 for xi in x 이렇게 하고 프린트 xi 하면은 x만 쭉 나오고, 그다음에 for yi in y 이렇게 하면은 yi만 이제 쭉 나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xi, yi로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x의 이제 첫 번째 원소가 뽑히고 y 첫 번째 원소 뽑히고 이런 거를 이제 구현을 하고 싶다 하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요거 두 개를 묶어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잘 출력이 된다. 그래서 뭐 요게 이제 된다면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 제가 이제 두 개의 어레이를 묶어갖고 하나의 포문에 이제 돌리고 싶을 때 집이 되게 유용한 테크닉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오토베이션은 그 2022년 그 다음에 12월 31일에 뭔가를 했어요. 얘는 2023년 10월 22일에 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약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안 되네. 뭐 틀린 것 같은데? 뭐 틀렸지? 랭스가 다르다고? 그러네. 뭐 요렇게 되어 있다 칩시다. 그냥 이거를 예제로 삼을까? 그럼 이렇게 바꾸는 게 낫겠다. 요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 이어 요렇게 나온 리스트 같은 거, 그러니까 판다스 시리즈가 있고 원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df.day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로우는 제가 2022 요런 이제 문자열로 만들고 요런 식으로 이제 합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집 for ymd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ymd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고, ymd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df ymd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열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 굉장히 그 편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요 예를 들어서 x가 1, 1, 2, 2, 3, 4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다고 쳤을 때 for x in xi in x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게 어쩔 때는 이게 print xi 이렇게 x 자체로 이제 접근하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게
이런 거를 우리가 쓰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이거에 이제 랭을 조사하면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래서 쓰는 이제 포문과 같은 형태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쓰고 싶을 때도 있는데 양쪽을 다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numerate x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여기 인덱스도 출력이 되고 얘도 출력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랭 x 그 다음에 range x 이렇게 해가지고 포문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애초에 여기에서 enumerate x를 해주고 i하고 이 뒤에는 오히려 이제 관심 없다 이런 거죠. 이렇게 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둘 다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요거를 쓰는데 어떤 예시가 있을 수 있냐면은 요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이제 리스트가 뭐 이렇게 배, 딸기, 사과 이거 중에서 왔다 갔다 이게 랜덤으로 계속 바뀌는 이런 건데 여기 있는 거를 내가 뭐 배를 0번, 뭐 사과를 1번, 딸기를 2번 이런 식으로 하여튼 문자를 어떤 숫자로 이제 매핑을 해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은 유니크한 거를 보니까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게 되고 이 세 개에서 for 얘를 하면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제 딕셔너리로 이제 받게 되면은 딸기를 뭐 0, 사과를 1, 배를 2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매핑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씌워줍니다. 이렇게 씌워주고 그러면은 L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0이 딸기, 1이 사과, 2가 배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만약에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딸기가 0, 뭐 사과는 1, 배가 2 이런 식으로 되고 요거를 이제 딕셔너리로 이제 받아준 다음에 리스트에 있는 각 원소를 리스트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넣어주면은 규칙에 따라 바뀌게 되겠죠. 배가 2,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과가 1, 딸기가 0,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할 때 좀 편리하겠죠. 그 외에도 이거 편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좀 잘 알아두면은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변수의 범위에 대한 건데 요거는 사실 뭐 파이썬 특화가 아니고 다른 언어에도 이제 해당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여기 주피터를 쓰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여기서 아니면 뭐 콜앱이나 다른 이렇게 주피터를 키거나 다른 노트북을 켜가지고 켰어요. 여기에다가 파이썬 연결을 하고 여기에서 제가 뭐 예를 들어 갖고 x에다가 100이라는 거를 넣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xx를 치면은 100이 나오겠지. 근데 여기에서 xx를 치면은 100이 안 나오죠.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xx를 쓰려면 당연히 여기에 이제 있는 거는 또 세로 정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22가 나오고 여기 있는 xx에는 여전히 100이 있겠죠. 여기는 이제 100을 선언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이제 독립된 환경처럼 이제 작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당연한 건데 요런 게 이제 코드를 짤 때 좀 변수의 이제 범위가 당연히 xx라는 변수의 범위는 노트북 간을 이동을 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독립된 환경처럼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살펴보면은 x랑 y에다가 지금 둘 다 난값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출력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얘도 출력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fx라는 함수를 놓고 x 플러스 1은 y라는 거를 이렇게 썼어요. x를 입력으로 받고 그 입력으로 된 x에서 1을 더해갖고 y를 계산한 다음에 y를 리턴해라 라는 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함수 내부에 x하고 지금 y를 지금 선언을 해갖고 뭐 쓴 거죠. 그래서 f1을 실행하는 순간 얘는 이제 당연히 2가 나올 텐데 2가 계산된 이유는 여기 있는 x에 1이 들어가고 그래서 y에다가 2가 들어가고 리턴 y가 되니까 2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x하고 y는
지금 여전히 난값이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x하고 y는 여기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고, 그러니까 이 함수 안에서 있는 x하고 y는 마치 제가 이제 다른 노트북을 주피터 노트북을 킨 것처럼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x, y하고 여기는 x, y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기 설명을 좀 썼는데 여기에서 이제 x, y는 함수 내부에서만 선언되고 계산되고 소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코드는 마치 이제 독립된 환경인 것처럼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 함수 내부에 외부에 있는 요 x, y 있죠. 여기는 함수 내부에 있는 x, y하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된 공간이에요. 두 번째 예시를 봅시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만한 내용도 있어갖고 아마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x에다 이번에 1을 넣고 y에다 넌을 넣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fx는 이렇게 이제 똑같이 선언하고 f에다 x를 넣었는데 지금 x는 1이잖아. 그쵸?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2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x하고 y는 x에는 1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여전히 이제 y는 난값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x는 함수 외부에 선언이 됐죠. 그 다음에 함수 외부에 선언된 x값이 함수 내부에 있는 x값으로 일단 전달이 되었어요. 입력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전달된 값이 이 함수 내부에서 x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요거를 이제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y라는 값은 함수 내부에서 계산하고 리턴하고 y는 이제 소멸하고 x도 이제 소멸하고 소멸했지만 여기 있는 밖에 있는 x가 그대로 출력이 돼 갖고 함수 안에 있는 x는 사라졌지만 밖에 있는 x는 또 그대로 돼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x하고 y 둘 다 이제 없애고 이렇게 하고 g라는 값에다가 제가 1을 넣었어요. 그리고 f에다 g를 하면은 당연히 2가 나오겠죠. x하고 y를 출력하면 당연히 난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또 굳이 또 설명을 하면은 z는 함수 외부에 선언이 되어 있죠. 그렇죠? 함수 외부에 선언된 z라는 값이 함수 내부로 전달이 되었네요. 그렇죠? 근데 이 전달된 값은 함수 내부에서 x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장이 되어 갖고 여기에서 동작을 하겠죠. 그다음 함수 내부에서 y라는 이름으로 또 뭔가 이제 동작을 해 갖고 리턴 y가 되면은 y 출력값이 나오고 x하고 y는 외부에서 당연히 넣은 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 내부에 있는 x하고 여기 외부에 있는 x하고 지금 똑같은 값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함수 외부에 있는 g라는 값이 함수 내부로 가면서 x라는 이름을 이제 받은 거죠. 자, 이것도 봐요. 함수 외부에 2하고 3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x하고 y를 더해가지고 리턴을 해라 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10을 넣으면은 13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보세요. 여기는 10이 입력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x에 들어가죠. 그쵸? 근데 x하고 y를 더하래. 근데 아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y가 뭐다라고 이렇게 함수 내부에서 정의가 되는데 함수 내부에서는 y를 정의한 적이 없잖아. 그리고 이제 에러가 나야 되는데 이때 파이썬은 에러를 발생하지 않고 혹시 함수 외부에 이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뭘 y x에 더하라는 거야. 이렇게 뭐 이제 생각을 하겠죠. y를 더하라는 건데 y가 없잖아. 그러니까 뭘 x에 더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함수 외부에 y가 정의되어 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찾아봅니다. 찾아보니 y는 3이 있음. 이거를 가져다 쓰는 겁니다. 이런 로직으로 지금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에 이해했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외부에는 여전히 x는 2, 3, 2 있는데 여기 있는 y가 그 함수 내부로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여기에서도 이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복잡한데 x에다가 2를 넣고 y에다가 3을 넣었는데 이 두 개는 이제 외부에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함수 내부에는 여기 10이라는 값이 x의 입력값으로 전달해서 x에는 이제 10이 선언이 되어 있는 거죠. 함수 내부에서 x 플러스 y를 계산하려고 했는데 y는 함수 내부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함수 외부에는 이제 y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함수 외부에 있는 y를 이제 빌려와가지고 계산을 해준 겁니다. 이게 별로 안 좋은 코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입력으로 이제 받는 거를 여기에 이제 쓰는 게 좋고 외부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문법이 있긴 한데 요거를 쓰는 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되게 헷갈리거든. 이게 나는 나중에 내가 이제 이게 실컷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컷 하다가 여기 있는 y는 내가 함수에 있는 이거를 생각 안 하고 만들었는데 y에다가 내가 a라는 거를 이제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f에 이제 10을 하잖아요. 갑자기 에러가 납니다. 당연하겠지. 그러니까 x 플러스 y를 해야 되는데 y를 이제 빌려오려고 보니까 y는 이제 10이 저장돼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깨지게 되죠, 코드가.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y가 이제 뭐를 의미하는 건지 좀 이제 명시적으로 쓸 필요가 있죠. 요렇게 이제 그 외부에 있는 건데 함수 내부에 뚫고 들어와서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전역 변수라고 하는데, 용어로는, 요런 거는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쓰지 않고 써야 된다면 이거는 전역 변수야. 내가 언제든지 다른 뭐 함수 내부나 이런 데 뚫고 들어가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야. 이런 거를 이제 명시하기 위해서 보통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이라는 거를 저장해 놓고 쓰고 싶어요. 파이는 그냥 3.14152라는 이제 상수값을 지정해 놓고 그다음에 내가 fr이라는 그러니까 요거는 파이 r 제곱을 이제 계산하는 코드를 하나 f로 받아 놓고 그다음에 이거는 3분의 4 파이 r 3승 요런 거를 이제 계산하는 그러니까 9의 이제 부피죠. 요거는 이제 원의 넓이고 이런 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를 이제 하면은 여기 있는 파이하고 여기 있는 파이는 함수 내부에서 정의된 적이 없는데 여기에서 정의된 애가 이게 뚫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쓸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뭔가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있구나. 요거까지 이제 알면은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충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x는 5, y는 5를 먼저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x는 x 플러스 1을 y로 잡고 x의 y승을 리턴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 f2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면은 8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여기 2를 전달했으니까 함수 내부에 x에는 2가 들어가 있겠지. 그 다음에 2 플러스 1이니까 여기 y는 3이 들어가 있겠지. 그런데 여기에도 3이 저장돼 있고 여기에도 5가 저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이때에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변수하고 여기 있는 변수하고 이제 충돌이 날 수가 있죠. 얘를 이제 y를 입력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럴 때는 그냥 y를 우선적으로 쓰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위에 계산된 y를 우선적으로 써서 이거를 2의 3승을 계산해서 8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밖에는 여전히 5하고 5하고 있죠. 이거는 사실 뭐 되게 특이해 보이는데 여기 우리가 썼던 거 원래 기본적으로 함수 내부하고 내 외부는 독립된 공간이다. 여기에도 x, y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y가 여기 있는 게 뚫고 들어온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 있는 y를 쓰잖아요. 그래갖고 원래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갖고 원래는 이 개념이 맞는데 이게 전역 변수가 이제 뚫고 들어오는 거를 한 번 또 보고 나면은 요런 코드를 이제 볼 때 얘는 이게 충돌이 일어나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얘하고 독립돼 있고 전역 변수가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이제 특이한 경우고 보통은 그렇게 권장하는 코드는 아니지만 만약에 꼭 써야 될 때는 이렇게 전역 변수를 대문자로 쓰면은 나중에 좀 헷갈림을 방지할 수 있다. 대문자로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대문자로 안 쓰는 경우도 코드는 이제 돌아가는데 이러면 나중에 이제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요 범위 같은 거는 되게 이제 제가 이거 컴프레hen션 할 때도 좀 소개를 했었는데 이게 쓰다 보면은 이 어떤 환경이 좀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구나 이런 게 와닿을 때가 많이 있어요. i하고 리스트라는 걸 이렇게 논으로 잡아놓고 리스트에 이제 비어있는 리스트를 하나 선언을 하고 i가
그 0, 1, 2, 3, 4를 이제 반복할 때 리스트에 이렇게 값을 추가시키면은 여기에는 이제 리스트에는 0, 1, 2, 3, 4가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i는 4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i에다가 1을 대입하고 0을 대입하고 i에다가 1을 대입하고 i에다가 2를 대입하고 i에다가 그 다음에 이걸 때 리스트 append i 이렇게 하고 요걸 한 거잖아요. 이 포문을 돌린 게.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리스트에는 0, 1, 2, 3, 4가 이제 다 더해져 있고 i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4가 저장되어 있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 코드하고 일단 요 두 개를 초기화하고 요 코드하고 이제 똑같아 보이거든요. for i in range o 요렇게 하면은 요 코드하고 이 코드하고 기능이 이제 똑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거를 내가 요렇게 받아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개념상으로는 i에다가 0 해서 이제 원소로 받고 1이 들어가서 원소로 받고 이렇게 돼서 i에는 나중에 4가 있고 리스트에는 요 리스트의 결과는 당연히 이렇게 하면 0,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출력해 보면 i에는 없고 아무것도 없고 리스트에만 0, 1, 2, 3, 4가 있는 거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컴프리hen션 안에 동작하는 요 i 있죠. 요거는 그 독립된 환경이구나 함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 이런 게 저장이 되어 있어도 이제 다 출력하면 그대로 이제 3이 나왔고 이 밖에 저장되어 있는 i가 그대로 있고 여기 안에 있는 내부적인 y는 이 컴프리hen션이 돌 때 잠깐 이제 쓰고 사라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3이라고 해도 이렇게 3이라고 해도 요거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i가 이제 4가 되기 때문에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포문을 할 때 요렇게 되어 있는 요 환경 있죠. 요거는 독립적인 환경이 아닌데 병수가 독립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데 여기에 있는 i는 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